우리는 아직 미국의 대선 결과도 제대로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 예고되어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12월 말부터 그리고 내년 말까지 유럽에서는 여러 개의 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거가 왜? 라고 할 거리가 아닙니다. 매우 큰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고립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죠. 고립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지구촌, 지구가 하나의 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구가 조금씩 나뉘고 있다는 느낌을 아마 다들 받으실 겁니다. 자, 이 고립주의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트럼피즘이 생겨나게 됐고요. 트럼프가 당선을 하게 되면서 힐러리의 주요 지역이었던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독립하고 싶다라는 칼렉시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는 브렉시트, 이와 함께 여기에서 영국의 한 국가인 스코틀랜드도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면서 프렉시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면서 이텍시트,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이 하나가 아니라 조금씩 나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는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을까요? 자, 정작 가장 빠른 시기, 그러니까 12월 4일에 이탈리아에서는 헌법 개헌 국민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을 어떻게 개헌할 것이냐,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현재 이탈리아의 총리인 렌치 총리가 사임을 하겠다고 표명을 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조기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 가장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당이 제1야당인 오성운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성운동이 무엇이냐? 반유럽연합 혹은 반유로화를 주장하고 있는 당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오성운동이 유럽연합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성운동이 집권하게 될 경우 유럽연합에서 이탈리아가 탈퇴를 하는 이텍시트 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프랑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대선도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선 일정은 일단 이런데요. 내년 4월 23일에 1차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게 되면 대통령에 선출이 되지만 일단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했던 가장 득표수가 많았던 2명의 후보가 2차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에 결선 투표를 한 가운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인 사회당에 대한 프랑스 내부의 지지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야당인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지지율은 25%로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이 국민전선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 대표가 만약에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게 될 경우 프렉시트, 유럽연합에서 프랑스가 탈퇴하는 프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붙이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많은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독일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내년 10월 초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독일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극우파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입니다. 이 당도 주장하고 있는 바는 반유럽연합, 반유로, 그리고 반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혹은 대안당의 기세가 확장될 경우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안당의 득표율은 0%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없었죠. 하지만 2016년 9월이 되자 베를린 지방의회 선거에서 대안당의 득표율이 14.2%까지 아주 빠르게 올랐습니다. 대안당이 만약에 이렇게 기세를 빠르게 회복을 하고 빠르게 확장을 하게 될 경우 물론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안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의회에 진출하게 될 경우 메르켈 총리의 사선 연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립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유럽연합에서는 여러 개의 국가가 이 대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내년에 예고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선거를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